자, 진실의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하네. 공수처가 수사해서 수사 결과 내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네. 공수처가 최근에 의미 있는 수사를 하는 건 사실이요. 근데 이종섭 부르고 그건 부른 게 아니라 지가 거의 뭐 쳐들어오다시피 한 거고. 불러달라. 이제 유재원 법무관리, 네.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국방부, 검찰단 이런데 이제 불러들일 건데 그렇겠죠. 전부 하수인이요, 하수인. 어? 종범이라고.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고 주범이 뿐이다. 아니라. 네. 그러면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지금쯤이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었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유재훈 관리관과 통화했다는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뭐 바로 뭐 이 압수수색 해가지고 폰을 확보하든지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된다. 바로. 아, 그렇죠. 아직까지 유재원 법무관리관 저 휴대폰도 포렌식 안 돼 있습니다. 임성근도 안 돼 있고 거의 다 안 됐어. 저 압수수색한 건 해병대 사령관하고 네. 국방부 검찰단장인데 어. 태반이 그 동안에 증거 인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와서야 이중섭 전 장관도 세폰되고 갔다는 그리고 거 뭐 아닙니까? 통화 기록이 나왔다. 이건 뭐냐면은 네. 압수수색한 데이터가 아니라 전화국에 문의해서 얻어낸 데이터야. 전화국에. 예. 그러면은 정말 그러다 이제 특검 휴대폰을- 얘기 나오고 네. 뭐 총선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서두르는데 저렇게 대충 해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료가 쏟아지는 거야. 네. 대충 해도. 대충 했는데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런 통화 기록 또 해병대 사령관 휴대폰에 그 문자 메시지 포렌식한 거 네. 이것만 갖고도 이런 정도로 사태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했다라면 지금쯤이면 얼마나 많은 게 나왔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쏟아졌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이제 네.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쳐들어갈 수 있냐? 뭐 사실 몇 명 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렇죠. 규모도 작고 지금 네. 1, 2, 3가 다 공석이에요? 다 공석이고 그 공수처가? 압수수색하고 뭐 하려면 그 네. 사람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인력도 없는 비실비실하는 기관이 그걸 대통령실을 쳐들어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돼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이번에 민주당이 특검 발표 그 추진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대통령실은 제1의 수사 대상이라 그랬어요. 제1회. 콕 집어서. 그러니까 특검이 얘기했네요. 되면 그거부터 할 거예요. 그럼요. 자료 확보부터 해야죠. 예. 자, 그러면은 공수처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기소를 못 하고 기소 대상이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 못 한다. 특검으로 가야지 수사해서 그 바탕으로 특검이 직접 기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공수처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에 줘야 되는데 검찰이 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 어. 부분도 있고. 왜?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네 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근데 어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기자들 물어보니까 아니 국민의 삶이 많이 어렵다. 거대 야당이 민생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문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부실하거나 공정성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에 특검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추가 법안도 발의했으니까 국회 원내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면 된다. 또 최상병 특검법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수능을 누가 봤는데 학생이 완전히 성적이 바닥이요. 걔 죽 썼어. 예. 어? 네. 그러면은 이미 평가를 받은겨. 그런데 서울대 의대 원서 낸다는 거예요. 예. 나는 서울대 의대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다는 거야. 아하. 이런 식의 궤변이. 네. 자다가 궤변이다. 봉창을 뜯어. 이런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가.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에요. 강아지 불뜨는. 그러니까 국민적 평가 이미 나왔고 사실은 이 최병 특검 관련해서 뭐 2차 혁명주라고 우리가 계속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심 다 총선으로 192석 범야권 득표했는데 총선 결과 나왔고 예. 여론조사 나왔고 2중 3중으로 확인됐는데 무슨 그렇네요. 평가를 또 받아?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알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게. 네. 어? 아직 그러니까 아점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예. 뭐 된장 생각하면 된장 생각만 왜 하시기 된장 바랍니다. 보면 똥 냄새나? 어? 그래서 이게 다 국민들이 알고 있고 평가받은 아니 건데. 그래서 지금 언론이 예. 이 총선 후에 최상병 특검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데 저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타이타닉호가 가다가 빙산에 부딪혔는데 네. 이게 침몰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겨.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그러다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어떻게 하죠. 됐냐 이거요. 네. 가라앉아 버리죠. 예를 들면 네. 2016년에 박근혜 탄핵 때 이제 그해 여름에 우병우 사건이 터지고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고 네. 미르케이 뭐 이런 네. 어떤 저 국정농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을 때 그때 원내대표가 누구였냐? 네. 정진석이요. 그렇군요. 그때 정진석이 예. 뭐라 그래서 이거 다 정치 공세라 그랬어. 그건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래서 권보에 아무 직언도 안 했어. 네. 그러다가 태블릿 PC가 터져. 겨울에.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들더라는 거야. 난 이거 직접 대화 나눈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정진석 지금 현 비서실장과 네.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데 이건 뭐야. 그러니까 뭐야 하다가 탄핵된 거죠. 이제 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한. 그래가지고 저 이정현 당대표하고 네. 정진석하고 청와대로 들어가. 그게 12월인가 그래요. 그때 인지미 저 지지율은 4%대. 네. 광화문 촛불 시민 100만. 이럴 때요. 이미 늦었다. 그랬는데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 임기 단축은 국회에서 논의하라 그래. 내려놓겠다고.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고맙습니다 하고 왔어. 왜냐하면 걱정을 하고 간 게 그 대통령이 계속 고집하고 네. 피우면은 진짜 자기가 국회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아하. 이제 사면 초과라고. 그렇죠. 근데 다행히 대통령이 풀어주더라. 네. 그래서 고맙더라. 아, 고맙더라. 그때 네. 그 사람이 1년에 한 일은 이게 다야. 그저 권보 앞에서 할 말 못하고 네. 이따가 오 하다가 상황 파악 못 하고. 그때 윤재옥 지금 대표처럼 저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되는군요. 그 상황과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쌍둥이로 잘 만났어 내가 보기에.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쌍으로. 그러니까 또 그때처럼 할 거지. 그러니까 권력 앞에 서면 덩치값을 못해.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네. 나하고 담배도 많이 폈지만. 그리고 소탈하고 술도 잘 먹고. 그래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자기의 그 저 소신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국면을 만들어 나갈 분은 아닌 것 같다. 상황 판단도 그때 잘 박근혜 못했고. 대통령 어떻게 보자 했냐? 이걸 보면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번 최상병 사건이 그래요. 이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이 저 폐악질을 해놓고 네. 이제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네.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박정원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진실한 사과 한 번이었으면 작년에 끝났을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갖다가 밀어붙이는 이 공직기강 비서가 이 공안검사의 그 저 선민 의식과 엘리트 의식 네. 거기다가 저 윤 대통령의 군기 반장으로서 완장차고 권력 사정없이 휘둘러 버리니까 지금에 와선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2016년 상황하고 뭐가 다르냐? 네? 똑같은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은 진실은 거의 나왔어요.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데도 이 정도 나왔어. 그럼 이거는 어느 수준까지 온 거냐? 네. 이걸 내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게. 네. 내가 어느 날 집에서 저녁에 밥을 먹고 있었어. 골목길이 있는데 마주하는데 어디서 뿌지직 소리가 나더니 냄새가 벌써 몇 번째 당하는 일이라 가지고 네. 오늘은 내가 잡는다 하고 뭐지? 나갔어. 네. 그랬더니 어떤 놈이 네. 바지춤을 올리면서 손에는 두루마리 휴지가 들려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그놈이 똥 싼 놈이야. 그놈이 똥 싼 놈이라고. 그렇죠. 소리와 냄새와 그다음에 정황 상황. 그리고 여기 똥 싼 놈 그러니까 노상 방뇨가 아니라 노상 방변이지. 네. 어. 그 현장을 잡은 거예요. 잡았어. 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 어. 그러니까 맞아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나도 길거리에서. 이럴 수 있냐. 네. 그런데 이 주범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네. 똥 싼 거 봤냐? 아하. 똥 누는 장면 봤냐? 우기는 증거 거야. 있냐? 있냐? 그렇게 우기는 거야. 나올 수 있죠. 예. 아니 그런데 똥 냄새 나고 바지춤 올리고 두루마기 휴지졌으면 그놈이 똥 싼 놈이요. 그러는데 골목길에 딱 보니까 CCTV 하나가 있는 거야. 저거 까자. 그럼 해결되네. 이 똥 싼 놈이 네. 여기저기 연락을 해가지고 어. CCTV 못 가게 막는 거야 이거. 어. 그러면서 아니 말로 하지. 음. 뭘 하고 이거 자꾸 이러면 나도 맞고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 하나둘 고발을 해버리네 이 자식이. 아하.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해결책은 네. 저것만 까면 CCTV. 돼. 아. 저것만 까면 돼. 아. 대통령실 들어가서 까면 돼. 요거 하나 남은 거. 이렇게 이해하니까 아유, 얘가 쉽지. 잘 되네. 네. 어. 근데 어디 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비유를 듣다 보니까 몰입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는데. 아니 내가 설명을 하려고 설명하려고 해요. 너무인데 머리에 비유적인.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들어가야 된다. 예. 오늘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그 시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똥 싼 놈은 저기 있는데 엉뚱한 사람을 불러.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저 동네 사람들 원래 야 나쁜 놈들이고 CCTV 까면 안 되고 뭐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저기 또 그 말들은 걔들을 불러들이는 거야.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그들을 조사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애가 탈 거 아니야. 예. 가서 불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조치를 했어. 어떤 조치를? 자,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네.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됐어. 맞아요. 엊그제. 저 이번에 바뀔 줄 알았는데 유임이 됐더라고요. 유임됐어. 못 내보내. 17일 날 그 이종섭이 저 의견서 낸 그날 네. 해병대에서 장군단 회의가 열려. 그때 해병대는 이번에 사령관 나가겠지 하고 다 기다릴 때야. 그렇죠. 그랬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네. 야 5월 초로 예정된 군 정기 인사는 4월 말로 땡겨졌다. 근데 나는 유임되기로 했다. 그러니 제자리에 잘 지켜. 똑바로 근무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벙찐 거야. 아니 작년 재작년 다른 군은 전부 다 그렇죠. 지휘관이 갈렸거든. 네. 지금 해병대만 계속 앙대고 근데 또 유임됐다. 예, 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 놀라죠. 아니 그리고 고위장성 인사는 청기누설이거든. 이건 대통령 인사야. 근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자기가 어떻게 알고 저랬을까? 그때 이종섭은 의견서를 내고 있던 그 시간에 해병대 단속이 들어간 거지. 여기만은 단속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군요. 임성근도 안 잘렸잖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이번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네. 수색할 때 계속 육군은 빠졌는데 해병 계속 수색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근데 뭐 자신의 의견만 냈을 뿐이다 하는데 누가 아니 그 의견을 지휘관이 받아들입니까? 무슨 의견을 내? 지휘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령을 그러면 받아들일 지휘관이 텐데. 의견을 냈는데 네. 밑에서 말 안 듣고 철수해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겨? 그렇죠. 의견이니까 괜찮은겨? 아유. 육군은 철수하는데 해병대 왜 남아? 오히려 야 육군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 그게 강하게 동기부여를 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 말 아니요. 그건 대대장 진술서에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해도 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뻔한 얘기.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내가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해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뻔뻔하고
정말 그 아예 그냥 참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비유 들으신 것처럼 CCTV가 나올 때까지 그게 까질 때까지는 계속 버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는 건데 예. 특검법이 5월 2일에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다시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되느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5월 초에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빨리 거예요.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시간 질질 끌다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최대한 끌다가 어.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로 왔을 때 그럼 국회로 와서 또 일정 잡아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5월 말이면 20일 때 국회가 끝난단 끝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기가 5월 되죠, 법안이. 말이라도 통과를 시키려면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몇 표 나올 수 있냐. 그랬는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네. 표결에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은 다 이석을 하겠다. 아하. 이탈표 맞겠다는 얘기야. 아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서 아. 이탈표 맞겠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니까 가려낼 수가 없거든 누가 이탈해내. 예, 그러니까 예. 아예 안 들어간다. 아예 안 들어간다. 아예. 참. 벌써 방탄이 다 돼. 음. 그래서 여의도가 네.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노년단. 방탄소년단. 그래가지고 108명의 방탄노년단이 있다. 아. 108명의 방탄. 청년도 일부 있긴 있네. 청년도 일부 있긴. 수가 108명, 108명. 그렇지. 108 방탄 꼰대당이 네.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대통령이 보니까 이 낙선한 또 낙천된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밥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단속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니 뭐 뻔하죠. 이래저래. 뭐 정진석 갖다 놓고 뭐 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이 은폐 세력이 이제는 저기 국회에서 그 이 방탄을 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실 통과는 비관적이에요 현재 상황으로는. 네. 그러면 이제 항쟁의 시간이 옵니다. 아, 항쟁의 국회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시간. 그렇죠. 어. 표가 안 되니까 뭐. 그러면 시민이 나서야지. 과거에 박근혜 때도 네. 국회가 미적미적해서 100만 명이 모인 거거든. 그럼요. 대의 정치에서 해결이 되고 정치가 해결책을 내오고 타협이 되면 시민들이 굳이 네. 그 추운 겨울날 거리에 나갈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선 결과가 200석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국민들 고생시키지 말자 예. 이런 취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참 절묘하게 됐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때도 하도 그렇게 해서 항쟁의 시간으로 바뀌니까 그제서야 이제 삐적삐적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봄물 터지듯 와르르 터져가지고 이번엔 또 너무 많이 와도 60표가 넘게 넘어. 맞아요. 30표만 와도 되는데 너도 나도 넘어오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그래가지고 반이 넘어와 새누리당에. 그 너무 많이 나오니까 따로 정당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바른정당 만드는 그때 대표를 주호영 맞아요. 의원이 했잖아요. 그때 시간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번에도 주호영 의원이 또 한 번 대표하시지 뭐. 다시 나와서. 어. 야, 이거 뭐 어쨌든 우리 역사가 반복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반복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도 총선 이후에 일정 안 잡고 관저 있다고 해서 관저 정책이 나왔고 박근혜 때도 관저 정책이 나왔고 그리고 비선 실세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공조직이 요즘 거덜났어요. 그때와 비슷한 상황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반응도 그렇고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가 있던 시절 모습도 보이는 거고 또 공교롭게도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으로 있다 보니까 또 제대로 된 민심 전달이 안 되고 또 대통령실을 좀 이 실드 치는 그 모습만 좀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반복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요. 참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과연 윤 대통령이 바뀌느냐 마느냐, 국정 전환이 있느냐 마느냐 이 제일 중요한 척도로 최혜병 수사 외압 이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뭐 굳은 표정으로 아까 들어가던데 내가 이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조사 예. 받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진보 성향의 법조인이거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밀어줬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본인 마음도 편치는 않겠지. 근데 나는 네. 그 저기 국방부에 지금 이 고뇌하는 공직자들한테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 책을 좀 읽어봐라. 그 책이 원전으로는 되게 어렵고 두꺼워. 네. 그 요약본이라도 봐라. 영화로도 나왔어. 한나 아렌트라고. 그걸 보면은 네.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 예루살렘 법정에서 네. 그 아이히만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국가를 위해 충성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개념이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선량한 사람도 네. 자기의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국가 권력에 자기 양심을 위탁할 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주범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공직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다. 그렇네요. 우리 모두는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이 악마가 된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거를 살펴봅시다. 진실의 시간, 진실이 꼭 고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고 특검 이거는 지금 제일 큰 네. 국민들이 정말 거리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특히 국민의힘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항쟁의 시간입니다. 항쟁의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이건 이미 평가가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대통령도 본인의 그 저기 목숨을 스스로 단축하고 계신다. 네. 정치적인 수명이 어떻게 될지 알 그렇죠. 수가 정치 없다. 생명을 단축한다. 그런 면에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드러난 순간 네. 게임 끝났다. 이거는 수사하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수사 제대로 된 수사가 있다면 진실은 바로 규명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보고 제가 다음 주에도 더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